반갑습니다. 강북청솔학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설명의 일부 진행을 맡은 강북청솔학원의 교무실장 최용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저는 이제 1부 학원 소개 프로그램 요걸 이제 맡고요. 2부에는 저희 원장님 오셔서 또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일단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 학생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작년에 입시들을 다 치르셨죠? 네, 작년에 이제 치르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단 고생을 한 학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에게 좀 고생하셨다,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학생이 이제 입시를 치르다 보면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옆에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제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다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2025학년도 강북청솔 재수 성공 전략 설명회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1월이죠. 조기 선발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조기 선발반은 12월반이 있었고 그리고 1월 8일에 개강한 조기 선발반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조기 선발반이 끝나는 시점이 2월 18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시 입시가 이제 대부분 발표가 되는 시점이고요. 저희가 2월 19일에 이제 2025학년도 재수 정규반을 개강합니다. 2월 1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1월반과 2월반, 저 1월 조기 선발반이 6주거든요. 그 이제 3주 정도 지난 시점 1월 29일에 프리 정규반이라고 해서 1월반에는 이제 들어오지 못했으나 그래도 정규반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뭐한 그 공백을 메워주는 3주짜리 프리 정규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학원이 이제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홈페이지나 사실은 이제 주변에 이제 추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사실은 우리 강북청솔학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대충들 많이 아시죠, 그죠? 강북청솔만의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입 재수 종합학원입니다. 종합학원이라는 것은 수업과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의 반관리, 그리고 입시 상담, 그리고 자습 관리, 뭐 식사부터 셔틀버스까지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저희가 이 강북 노원 지역에서 아주 규모가 가장 큰 학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올해 특히 이 아주 역대급의 입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인원이 많기도 하지만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죠?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합격을 했고 특히나 뭐 의대나 약대 같은 이 메디컬 계열의 합격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원이 올해 입시 실적이 아주 좋고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근데 경쟁 학원들을 보면 아직도 올해 입시 실적을 올리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요. 학원들이 많아요. 저희는 2024학년도 올해 입시를 지금 바로 다 올리고 또 합격 수기도 올리고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 개인 맞춤이라는 거는요. 학생들이 반이 있습니다. 저희는 반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담임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반별의 일괄 수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들 계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는 반별로 듣는 수업이 없어요. 학생들이 전부 자기 상황에 맞게 개인 시간표를 구성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면 학생들이 보면 상황이 되게 좀 많이 달라요. 여러 가지 상황 관점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나는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과목 내에서도 나는 수원 수투는 잘하는데 미적분은 좀 못해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는 이 공부 습관이 잘 안 잡혀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긴 자습 시간은 힘들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나는
참 그 엉덩이 힘 하나는 좋아. 그러니까 학생들별로 필요한 자습 시간의 양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학생들에게 잘 맞게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부 평균 3등급인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A부터 E까지 학생들은 평균 3등급이에요. 근데 A 학생은 국어는 1등급인데 수학이 5등급이죠. 예. 보면은 뭐 B 학생은 수학이 1등급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런 친구들을 전부 다 이제 반별로 수업을 듣게 하면 다 3등급 반에 평균 집어넣게 하면 거기서 좀 듣기 싫은 수업이 생기죠. 네. 내 수준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수업 자체가 아니면 선생님의 스타일이 저랑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에 강제로 배정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데 내가 듣기 싫은 수업을 듣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죠. 잠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면밀히 관찰해 본 결과 그 수업 시간에 무너진 자세가 독서실에서 자습할 때 자세이기도 해요. 예. 본인이 허리를 꼿꼿이 딱 펴고 수업 진짜 열심히 듣는 애들은 자습할 때도 그 자세로 자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선택하게 해주고 나는 듣기 싫은 수업은 듣지 마라. 듣기 싫은 수업을 가서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의 의지를 꺾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학원인. 열심히 하겠다고 온 애들의 의지를 꺾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 싫은 수업은 듣지 말고 본인이 정말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수업을 직접 들어서 이 허리를 펴고 앉아 있어라. 눈을 똑바로 뜨고 잠을 부르지 않는 자세로 열심히 들어라. 그래야 그게 독서실에서 자습할 때 자세이기도 하다. 즉 관리의 시작이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자기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재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관리인데 이 자기관리의 시작 포인트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저도 수학 선생님입니다.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수업 때 받는 에너지가 굉장히 하루를 보내는데 되게 중요한 동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느낍니다. 학생들과 함께 호흡해 보면 수업 열심히 듣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앉아있는 아이들이 하루를 밀도 있게 보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학은 잘하면 높은 레벨의 심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력 수업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가 약하면 국어는 겸손하게 기본 레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로 수학도 마찬가지로 같은 80점이어도 수학 내에서도 A 학생은 수원 수투는 괜찮죠. 미적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적은 완벽하죠. 하지만 수원이 부족해요. 이렇게 과목 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나는 미적분은 겸손하게 들어야지. 하지만 수원 수투는 심화로 들을 거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모든 강좌가 다 학생들에게 맞춰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맞춤이라는 거는요. 내가 개별적으로 수업의 난이도, 과목별의 난이도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총 얼마의 수업을 들을지도 학생들끼리 다 달라요. 저희는 종합학원이라서 비용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듣든 적게 듣든. 많이 듣는 친구들 있어요. 적게 듣는 친구도 있는데 개인의 남는 시간이 수업 빼고 남는 시간이 자습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자습 시간에도 차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총 얼마의 수업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남은 시간 자습을 얼마나 해야 내 하루가 밀도 있게 돌아가는가. 이걸 결정할 수 있고 어느 과목에 힘을 줄 것인가. 나는 국어가 부족하니까 국어에 좀 힘을 줘서 수업을 많이 들어야지. 수학은 좀 적게 듣고 아니야 나는 수학이 너무 부족하니까 수학 위주로 일단 시즌 1엔 수업을 듣고 나중에 수학이 좀 갖춰지면 뒤로 갈수록 좀 밸런스 있게 들어야지라고 이제 그 연간 계획을 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저희 담임 선생님이랑 1대1로 전부 상담해서 들어오기 전에 상담해서 시간표를 미리 짜고 들어옵니다. 정규반 시작 개강하는 날부터 바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전에 한 번에 학원에 와서 진단고사를 보고요. 진단고사는 반편성고사는 아니고요. 시간표를 조언해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진단고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이면 수원의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있잖아요. 각 단원마다 상중하 세 개씩 냅니다. 지수로그 상중하, 삼각함수 상중하, 수열 상중하.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단원별로 정확하게 어디까지 푸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미적분 꽝이구나. 미적분 좀 겸손한 레벨로 듣자. 야, 너 근데 넌 수투는 되게 잘하네. 그러면 넌 수투는 심화 수업을 한번 들어볼래? 이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코칭을 해줘서 시간표를 짜가지고 정규반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정규반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저희는 2월 19일에 개강해서 총 4시즌으로 운영합니다. 기간이 10주, 9주, 10주, 9.3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충 9주에서 10주 정도의 한 2달 좀 넘게 2달 반이 안 되는 기간마다 과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즌이 바뀌면 저희가 개설한 모든 강좌가 다 갈아엎어집니다. 그때마다. 예. 이게 이제 4시즌으로 나눠놓은 이유는 그 각 시기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기 위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즌 1에는 아무래도 좀 개념 강좌 위주죠. 근데 시즌 2, 시즌 3로 갈수록 이제 실전 모의고사 수업 또 상황에 맞게 EBS 강좌 이런 것들이 추가로 막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 시즌마다 모든 내용이 다를 거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시즌 1의 강좌를 지금 칠판에다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무실장이 수업 강좌를 개설하고 시간표를 짜고 선생들한테 강좌를 부여하고 이제 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강좌를 다 짜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수학으로 먼저 예를 들자면 수1, 수2 뭐 선택 과목으로 미적, 확통, 기하가 있죠. 얘들은 선택 과목이고 요거는 우리 공통 과목입니다. 수1, 수2는 공이 심화 수업, 실력 수업, 기본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난이도죠. 시간이 실력과 기본 수업은 100분짜리 수업 2번 200분입니다. 심화 수업은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100분 수업 1번짜리 수업을 합니다. 시간표, 그러니까 이 수업 자체가 달라요. 잘하는 아이들에게 뭐 너무 많이 하고 싶은 마음 없는 거죠. 실력과 기본, 그러니까 여기는 1, 2등급, 여기 2에서 4등급 정도, 그리고 이제 기본은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나는 만약에 수학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어보다 영어보다는 수학 위주의 수업을 들을 것이다라고 하면 이 기본 개념 강좌 말고 플러스 알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만점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만점 프로젝트는 A, B 수업 2개가 있어요. A는 상위 92%의 학생들만 들을 수 있고요. 만점 프로젝트 B는 85% 이상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강좌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심화 수업을 듣고 나는 이 수업을 들을래. 여기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를 듣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중위권이야. 그럼 이 친구들을 위한 추가 수업은 저희가 시즌 1에 수능 특강을 개설했습니다. 수특이 6월 평가원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연계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능 완성이 9평 때 별로 연계가 안 돼요. 그리고 수능은 뭐 전혀 생뚱맞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EBS에 대한 그 연계는 아무래도 6평 때가 가장 그 체감이 강해요. 수능 특강. 그래서 수능 특강 강좌를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를 했어요. 이거 듣고 싶으면 더 추가로 들을 수 있는 거고 신청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문제는 또 하위권 학생들인데 내가 수학의 기본이 너무 없어. 나는 정말 기초적인 연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 기본 수업 200분을 선택하고 추가로 우수잘이라는 걸 100분짜리를 추가합니다. 수원 우수잘, 수투 우수잘이 따로 있습니다. 수원 우수잘은 우수잘이라는 게 이제 우리도 수학 잘할 수 있다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우수잘은 수원 파트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연습시켜주는 강좌예요. 근데 이것만 들으면 안 되고요. 이것만 들으면 다른 친구들 200분 듣는데 나는 100분 듣는 거예요. 그냥 너무 더 적게 듣게 되니까 반드시 수원 기본을 연동해서 듣도록 이거 같이 듣도록. 그리고 학원마다 기초반을 운영하는데요. 이 기초반에만 있으면 1년 내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본 수업을 반드시 들으면서 얘를 같이 병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 2, 시즌 3가 됐을 때 결국에는 이 아주 기초가 아닌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수업을 짰습니다. 상중하 학생들이 추가로 더 들을 수 있는 수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수학 집중형. 그러니까 만약에 우수자를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요. 기본 200분에 우수자 100분에 뭐 미적 기초반 하면 기본적으로 수학 수업이 50분 기준으로 일주일에 16티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아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드리면 독서 수업이 있고 문학 수업이 이건 기본이죠. 언매, 화작 이렇게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듣는데 아 나는 국어 집중형 스타일이야. 나는 국어를 많이 들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독서 이거 들었는데 좋은데 좀 더 듣고 싶어 하면 독서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과학 기술을 제가 따로 수업을 또 깔았어요. 과학 기술. 그러니까 얘만 집중적으로 하는 수업이 하나 더 있어요. 또 문학은 추가로 듣겠다. 그럼 시즌 1에는 고전 시가가 강좌에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추가 강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국어를 많이 듣겠다. 그러면 얘 듣고 이것도 들으면 시수가 많아지고 대신 수학은 줄이고 이렇게 말 그대로 정말 맞춤형 이런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학생들별로 필요하면 더 듣는. 시즌 2에는 이 과학 기술이 법경제로 바뀌고요. 시즌 2에는 이 고전 시가가 현대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즌에 맞게 계속해서 그 강좌가 생성되는 치밀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강좌 잘 짜요. 저희 들어오시기 전에 진단고사 말고 하나 더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시간표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하는 게 있는데요. 학습 이력 및 성취도 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학생들 핸드폰으로 네이버 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직접 핸드폰에서 입력하게 하는 일종의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하루에 자습 시간 얼마나 가져갔고, 국수형 어떻게 공부를 했고, 학원은 어디 다녔고,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에 관한 이력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진단고사까지 봐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그리고 시간표를 추천해주는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만의 시간표죠. 학생들의 시간표가 다 다르고요. 학생들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말은요, 같은 반이 모이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반인데 그 반에서 같이 그 반 학생들끼리 모이는 거는 하루에 종례할 때 20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반 뭐 내가 딱 가서 머무르는 공간 이런 게 없어요. 수업 들을 땐 교실에 있는 거고 수업을 듣지 않으면 전부 라이브러리에 가서 자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목도 되게 적죠. 우리 반의 애들 같이 모여가지고 맨날 얼굴 보고 이렇게 슬그머니 계속해서 친해지고 친밀감을 느끼고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친목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고려를 한 거죠. 여기 보면은 국어 취약 학생은 국어 수업을 많이 들었죠. 수학이 부족한 친구들은 수학으로 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즌마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시즌 1에는 수학 열심히 하고 기본이 잡혔어. 그럼 시즌 2에는 국어 좀 더 채우고 그렇게 이제 학생들 개별 상황에 따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 아주 좋은 그 제도가 중에 하나가 저희만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현장에서 하는 수업을 전부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여기 카메라 달려있죠. 수업을 다 촬영하고 이거를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강좌에 대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결석을 했을 때도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강좌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한 강좌는 교실에서 듣는 거고, 내가 신청하지 않은 강좌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에 앉아서 스스로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여러 명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나는 엄매 선생님 요분 택했는데 선생님 말고 B 선생님 강의는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B 선생님이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B 선생님 수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정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가능해요. 물론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개강 첫 주에 정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로라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수업을 많이 바꿔야 된다.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수업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고 해요. 이 시스템을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1년치 누적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월 달에 되어서도 옛날에 선생님이 했던 2월 달 개념 강의가 궁금하면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죠. 학생들이 특히나 기초가 부족하고 수업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반복해서 수강하면서 질문을 하고 이러면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바로 이겁니다. 현장 강의 무한 패스. 저희가 다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마다 카메라가 다 달려 있고요. 아침에 등원하면 가장 먼저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풀면서 독서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있다면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다면 녹화된 강의 영상을 통해 들었던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다음 수업을 위해서 숙제를 수행했다. 연대 경영학과 간 친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패스 상당히 지금도 애들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 얼굴을 제가 쭉 깔았는데
그 선택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 수업을 하다 보니 얻게 된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머릿속에 선생님을 선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저희 선생님들끼리도 비교하지만 뭐 되게 이렇게 전국구 인간 강사들 있잖아요. 굉장히 정말 유명하다는 그런 스타 강사들의 강의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점점 그 선생님들에게도 강의력에서 지지 않은 강사들만 남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강의력이 올라갑니다. 예, 선택 수업을 하지 않고 일괄 수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예, 그냥 강사 위주의 그런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선택하게 했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강의력이 좋은 선생님들만 남게 되고 꽤 잘했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도태되고 저희는 그런 강사들 1년에 꼭 2명 이상씩은 저희가 물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값이 비싼 선생님들, 정말 잘한다는 선생님들이 남게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내 수업을 들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수업 들어라. 왜냐하면 나 되게 잘하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저희 강북 청소년에 많이 계시고, 특히나 저희 원장님이 강사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다른 지점에서 되게 막 뭐라고 할 만큼 되게 잘하는 선생님들로만 채우는 학원입니다. 저희가 전 지점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학원이고, 저희 강사들이 제일 강의 평가도 좋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수업 잘해요. 네. 고퀄리티 선택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대강의실이거든요. 여기보다 큰 강의실이 4층에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꽉꽉 채우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 인간 강사들도 물론 있고 여기 동네에서 유명한 단과 선생님들도 와서 수업을 하시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셔서 아이들이 막 수강 신청하면은 막 금방 불이 나게 막 올라오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요. 저희 제일 큰 강의실은 140명 들어갑니다. 중간에 저렇게 모니터 달려 있고요. 거기를 꽉꽉 채우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런 대강사 수업을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너무 인원이 많아서 선생님 그 강의실 답답해서 못 듣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신청 안 하고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자, 질문은 교무실에 와서 합니다. 지금 계신 층이 8층이고요. 이 8층은 대부분 강의실 공간이에요. 그리고 교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층도 있고 5층, 6층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 4층의 대형 강의실과 대형 강의실과 이제 좀 저희 또 다른 시설이 있고 5층에 독서실이 있고 6층에 독서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주로 이제 5, 6층 독서실에서 자습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교무실 8층에 올라와서 이제 수업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스카이 멘토라고 해서 졸업생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들을 이제 아르바이트로 쓰고 있어요. 근데 모든 질문은 반드시 약속 시스템입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자기가 궁금하다고 그냥 오면 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선생님이 수업 중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와서 기다리면 애들이 줄을 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 낭비가 심하니까 저희는 반드시 시간 약속. 여기 보시면 태블릿 PC가 복도에 막 부착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딱 클릭을 하면 그날 질문을 받기 위해서 계시는 선생님, 우리가 질문 당직이라고 하는데 질문 당직 선생님의 명단이 쭉 뜨고 10분 간격으로 그 선생님의 가용 시간이 뜹니다. 그럼 거기에 클릭을 해서 그날 본인이 그 시간에 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교무실로 와서 딱 질문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교무실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 그 질문 당직이 꽉 찼다. 그러면 따로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 있는데 언제 가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본인 시간 주시고 몇 시에 오거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하지 않고 그냥 오면 뭐 운 좋게 선생님이랑 시간이 맞을 경우도 있지만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과목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현장 강의를 듣고 그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성적을 올리는 거죠. 인강 들어서 성적 안 오릅니다. 당연히 현장 강의를 듣고 그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는 게 필요합니다. 과목 선생님이 1순위고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아닌 조금 뭐 간단한 질문 이런 것들은 스카이 멘토를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컨텐츠 얘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는 컨텐츠, 교재 그리고 컨텐츠 모의고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이투스 모의고사를 수업 다 빼고 정식으로 봅니다. 수능 스케줄에 맞춰서 풀 모의고사를 보는 게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주간 테스트 격으로는 저희 전 지점에서 함께 사용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 컨텐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fit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fit 모의고사는 풀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문제 다 있는 실제 모의고사 같은 그런 교재입니다. 그걸 신청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레벨이 다른 컨텐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수학으로 보면 서밋 10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서밋 10이 제일 어려운 교재예요. 킬러 교재입니다. 요즘에 킬러라는 말을 못 써가지고 서밋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킬러 6 이렇게 이름 붙였었는데 서밋 10 아주 상위권을 위한 교재예요. 근데 이거 말고 나는 그런 수준은 안 되면 핀포인트 15라고 해가지고 준 킬러 문제 15개. 나는 그 정도도 싫어. 그러면 우리는 또 뭐예요? 여기 트리거 20이라고 해서 20문제인데 얘는 조금 이제 어삼쉬사한 느낌의 그러니까 학생들의 난이도 상황에 맞게 컨텐츠도 선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수학은 뭐 핀포인트 15를 선택하고 국어는 서밋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영어는 뭘 할 거야 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본사에서 학생들 개별 포장돼서 교재가 날라옵니다. 네. 그 학생이 신청한 딱 그 교재만 개별 표정해가지고 딱 날라와요. 그러면 그 학생이 매주 이렇게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컨텐츠의 핵심은 우리 이투스 컨텐츠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방성이 있어요. 국어에서 2감 모의고사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는 한수 모의고사라는 데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감 한수가 양대 산맥이죠. 근데 한수는 저희 정규 수업 교재를 제작해 줄 정도로 저희랑 가까운 관계예요. 한수 모의고사를 저희가 쓰는데 수업 때도 사용하고요. 근데 학생들은 보통 2감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는데 2감도 문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2감 모의고사도 그냥 갖다 놓고 씁니다. 네, 그리고 수학도 시즌 3 가면 한석원 모의고사 씁니다. 한석원 모의고사. 한석원 아저씨는 대성 마이맥이에요. 그죠? 네,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갖다 써요. 애들이 좋다고 하니까. 영어도 대치동에서 유명한 이민규 모의고사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수업 컨텐츠로 사용하고 학생들이 학원에서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뭐 공개하기는 이르지만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성 있는 컨텐츠, 학생에게 맞춘 컨텐츠, 이 컨텐츠 큐레이션도 담임 선생님이 전부 다 해주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저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스템, 개인 맞춤형 관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나 플러스에 이제 우리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이 시스템 바로 전략 담임입니다. 저희 아까 담임 선생님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을 이제 전략 담임이라고 부르고요. 이분들은 예전에는 수업하시던 과목 선생님들이셨는데 지금은 수업은 안 하시고 대신 입시 전문가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입시 전문가입니다. 학생들 9월에 수시 상담, 수능 보고 정시 상담도 다 진행해 주시겠지만 학생 상담이 주 업무예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들이 시간표 상담도 물론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멘탈 관리. 예, 그 시기에 맞는 학생들에게 조언. 또 매주 MNC 노트라는 일종의 플래너를 걷어서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무조건 매주 한 명씩 최소한 20분 이상 상담을 합니다. 상담이 주 업무예요. 수업은 하지 않으시고 상담만 하시는 분이죠. 학부모 상담도 물론 진행해 주실 거고 종례나 조퇴 외출 관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학생의 학사 일정을 전반적으로 쭉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담임 선생님인데 꼭 좀 어머니들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그 합격 수기 성공 수기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학생들이 100이면 100 전부 다 우리 담임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담임 선생님의 상담이 진짜 이 힘든 이 재수 생활의 큰 원동력이고 활력소였다 이런 얘기가 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저희가 왜 수업을 뺏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담을 주 업무로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되게 정성을 쏟아지는 분이고 정말 열심히들 하십니다. 정말 자부할 수 있어요. 우리 강북 청소리 담임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되게 아이들을 정성으로 대하시고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한 8년 정도 전에 이걸 시작했어요. 전략 담임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도 전통적 재종반처럼 저도 담임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수업과 수업 준비에 입시 지도에 학습 상담에 막 뭐 이런 걸 다 같이 잘하기를 너무 힘들고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과목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면 과목에 불균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과목이 수학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야. 이러면은 이제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은 옆반 담임이고 이러면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예 담임들은 수업하지 말자. 그냥 반 관리에만 집중하고 입시에만 집중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 지가 만 7년 정도 되었고요. 예, 굉장히 잘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담임을 맡지 않습니다. 수업과 질문 당직, 예, 그리고 자세한 과목에 관한 코칭들 이런 것들만 진행합니다. 네,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진학 상담 다 해주시고요. 예, 원서 다 써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주간학습 분석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1대1로 다 일주일마다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표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게 매주 댁으로 발송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느 과목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매주 그 학생의 공부 상황을 담임 선생님이 발송을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MNC 노트라는 저희 학습 플래너예요. 그러니까 플래너랑은 근데 좀 달라요. 거기 좀 동봉된 거에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일반적인 플래너랑 좀 다릅니다. 저희는 계획은 좀 러프하게 세우도록 권해요. 너무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도록. 플래너에서 계획 세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요. 그것도 시간 많이 잡아먹거니와 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애들이 또 자괴감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희는 할 걸 적는 게 아니고요. 여기 주간 계획을 세우는 칸도 있기는 하지만 계획은 러프하게 세우고 매일매일 그날 공부한 걸 적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별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요. 하루를 돌아보며 칸에 자기가 오늘 어땠는지 적고요. 이 친구는 오늘 무려 14시간 57분의 순공 시간을 가져간 거예요. 예, 월요일이죠. 수업이 별로 없는 날이었던 거죠. 이 친구는 수업이 별로 없는 날이어서 이날 자습을 많이 했죠. 수업한 날마다 매일마다 수업 시간에 따라서 자습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기다가 내가 어느 정도 순공 시간을 했는지 적어두고 하루에 일기를 씁니다. 할 걸 적는 게 아니라 한 걸 적어요. 그래야 걷어서 보면 잘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잘 할 거라고 적는 거는 의미 없고 잘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획보다는 실천한 걸 적습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매주 담임 선생님이 걷어서 검사하시고 불러서 상담하십니다. 네, 그 결과를 댁으로 이제 주간 학습 분석표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주로 강의실은 이제 4층과 8층에 있고요. 자습동은 5층, 6층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전부 다 라이브러리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있으면 해당 강의실로 이동을 하는 저희는 수업이 100분이에요. 50분이 아닙니다. 100분 한꺼번에 수업하고 20분 쉽니다. 100분 수업 20분 쉬고 100분 수업 20분 쉬면 오전 일과 끝나고 점심 먹어요. 그럼 오후에 또 3, 4교시 진행하면 종례하고 저녁 먹고 저녁에 5, 6교시가 자습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실 이렇게 생겼고요. 독서실은 개인 지정 좌석이고 그 사물함과 책꽂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짐을 두고 공부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 지정 좌석입니다. 출결 관리 들어올 때 학생들을 7시 50분까지 등원하거든요. 7시 45분까지 오게 되고 7시 50분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출석 체크를 일괄적으로 쭉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들어올 때 이제 저희 그 등원 카드를 하면 댁으로 어머니께 출석하였습니다라고 문자가 가고요.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태그를 하고 집에 가면 하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갈 겁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핸드폰 가방에다가 핸드폰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핸드폰 내고 물론 태블릿 PC 같은 것들은 갖고서 있어도 돼요. 독서실에서 뭐 인터넷 강의 우리 현장 강의 무한패스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전자기기에 대해서 혹시 몰래 핸드폰을 안 냈다거나 아니면은 뭐 태블릿으로 카톡을 했다거나 잘못 사용하면 저희가 일주일간 미안하지만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절대로 수업 시간에 자습 시간에 이상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결석과 조퇴 외출도 전부 담임 선생님하고 미리 상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아파서.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담임쌤이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하고
예, 저희가 조퇴증 혹은 외출증을 발급해 줍니다. 만약에 어느 날 못 온다 그럼 미리 얘기하면 결석증도 미리 저희가 온라인상에 등재를 해 놓습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미리 얘기하지 않고 전화도 없이 안 왔다 그럼 반드시 댁에 전화를 걸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기 전에 오늘 우리가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미리 좀 연락을 꼭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자율학습은 오후 10시까지 진행합니다. 아침에 등원 시간은 7시 45분이고요. 집에 땅 하고 내려가는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럼 10시 좀 넘으면 셔틀버스가 출발할 겁니다. 예.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수업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8시 50분, 1시간 늦게 등원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가 갈 거고요. 예. 그리고 토요일에 돌아가는 셔틀버스가 없습니다. 토요일만. 그러니까 오는 셔틀버스는 있는데 밤에 가는 버스가 없어서 토요일에는 5시 40분에 자율적으로 먼저 하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저녁 먹고 10시까지 자습해도 저희가 다 관리해 주고요. 예. 근데 집이 먼 친구들은 좀 먼저 가야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5시 40분에 석식을 먹고 가도 되고요. 예. 안 먹고 가도 되고요. 저녁 식사까지 토요일 저녁 식사까지 저희 급식 업체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하고 먹고 자습해도 되고 먹고 집에 가도 되고 안 먹고 집에 가도 되고 먹고 들어와도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일요일은 식당도 쉬고 저희 셔틀버스 기사님들도 하루 쉬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요일은 저희가 자율 등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8시 50분까지 자율 등원해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저희 라이브러리에서 저희가 관리해 드립니다. 근데 일요일은 뭐 집이 먼 친구들은 집에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토요일까지 의무 등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토요일까지 꼭 와야 되고 대신 토요일은 일찍 갈 수 있고 일요일도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학원 룰에 따라서 관리해 드립니다. 일요일도 공부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일요일이 쉬는 날이면 토요일 오후부터 엉덩이가 따끔거리기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도 공부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토요일 10시까지 풀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급식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저희 파인쿡이라는 업체가 저희 건물에 지금 이제 와서 직접 조리합니다. 그래서 독서실에서 이렇게 이제 배식하고 식사를 진행합니다. 매일 점심, 저녁, 중식, 석식을 제공하고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고요. 예. 뭐 제 입맛은 참 맞는데 학생들 입맛에서 어떤지 좀 모르겠는데 밥이 되게 중요한지라 저도 사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보다는 급식을 많이 먹습니다. 급식을 많이 먹으면서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식사가 좀 이렇게 애들 반응도 체크하면서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파인쿡 업체 사장님이 저랑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형 동생 사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밥이 맛이 없으면 제가 다이렉트로 바로 형님 오늘 밥이 맛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맛있는 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만 되면 카페에 주무시다가도 발작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거의 중요성을 저희가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저희가 되게 원거리까지 가는데요. 이 자세한 노선도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계신 곳에서 몇 시에 이제 타면 좋은지 다 안내가 되고요. 학생들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위치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세하게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셔틀버스. 셔틀버스를 타면 보통 학원에 7시 반 정도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거리별로 이렇게 배차를 해놨습니다. 자, 강북 청솔의 하루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7시 50분까지 등원해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규반 때부터 매일 아침 10분씩 아침엔 국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수업 듣기 전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국어를 하냐면 수능 1교시가 국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국어 지문을 하나 정도 보는, 그리고 문제 한 문제 정도 푸는 한 면짜리 10분짜리 프로그램을 매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7시 50분에 딱 받아가지고 앉아서 풀기 시작하면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8시 20분에 1교시가 시작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분입니다. 100분 20분 쉬고 100분 20분 두 번 하면 점심시간이에요. 3, 4교시 하면 정규 수업이 진행 다 끝납니다. 물론 그 수업 시간을 다 듣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중간중간 공강이 생기겠죠. 자기 시간표에 따라. 그러면 공강 때는 라이브러리에서 자습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종례를 5시에 종례 그리고 영어 단어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때만 반별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저녁 먹고요. 그 다음에 저녁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집에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저희가 뭐 상위권이 되게 좋아하는 학원이에요. 저희가 상위권이 많은 학원입니다. 입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의대 가는 친구들 약대 뭐 수의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특별히 이 상위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상위권이 아니어도 학원 선택의 되게 중요한 기준은 상위권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상위권이 아니어도. 상위권은 당연히 상위권 많은 학원에 와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 공부 분위기, 자습 분위기를 상위권들이 견인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 습관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자꾸 잠이 많이 뭐 이러면 잠이 퍼지잖아요. 잠은 전염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공간 안에 많다라는 건 이 자습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택의 기준은 얼마나 상위권이 많은가, 얼마나 그 프로그램이 좋은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치서 특별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 수업이 존재하고요. 우리 수학의 만점 프로젝트는 상위 85% 이하 학생들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상으로. 그렇게 전용 수업이 존재합니다. 국어 만점 프로젝트도 있고요. 국어도 만점 프로젝트가 있고 뭐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수학 만점 프로젝트, 영어도 만점 프로젝트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전용 수업이 다 존재하고 거기에 걸맞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컨텐츠도 아까 말씀드린 서밋 아주 높은 난이도의 교재입니다. 수학도 국어도 영어도 탐구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저희는 한 수만 쓰지 않고 이감, 뭐 이민규, 한석원 개방적인 컨텐츠를 쓰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도 백방으로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건 다 가져올 생각이에요.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저희가 6층에 크게 있는데 5층에 우리 M1반, M2반, 사실 여기가 이제 우리 M반, 메디컬의 앞자를 딴 거죠. M1, M2 상위반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전용 라이브러리가. 좀 작은 규모의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전략 담임 선생님도 그 학교를 전문으로 보내는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 순으로 반을 짜는데요. 반별로 듣는 수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별로 성적으로 자를까요? 그러니까 반을 짜는 기준이 성적입니다. 근데 성적대로 짠 반에서 수업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반을 짜는 이유는 담임 선생님의 중심 역량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선생님은 M1반 선생님은 주로 의대 보내고 서울대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쪽 입시에 대해서 빠삭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성적대로 반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서성한 중에 대해서는 완전히 권위자인 거죠. 뭐 그런 담임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자, 개강 날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덧붙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원장님이 이제 곧 모시겠지만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시는 분이고요. 저도 강북청소에서 근무하면서 되게 우리 학원이 정말 되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오면 그 시스템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한 번도 살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줄 겁니다.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재수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살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한 번도 살지 못한 삶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저한테 그런 경험이 없으니 도와주세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학원에 오는 겁니다. 학원에 오는 마인드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니까 도와줄게요. 저희는 대학을 잘 보내는 전문가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살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오시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도와줄게요.
아시겠죠? 네. 자, 1부 마치고 저희 2부 우리 원장님 모셔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